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역대급 불장입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7,8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영향이 꽤 셉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29만 원, SK하이닉스가 19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있었고,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제 유리기판 잘 가고 전력 설비 잘 가고, 그리고 뭐 로봇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함께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가능성 농후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반적으로도 자동차 관련주도 큰 힘을 실어서 가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중소형주는 살짝 쉬어가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브리핑 통해서 전반적인 머니코드의 흐름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 머니코드에서 시티그룹이 코스피를 8,500선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코스피 9,00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8,000이었는데 9,000으로 올린 거고, 이 목표치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크게 네 가지로 점검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압도적인 이익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K, 프리미엄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올해 EPS 성장률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300% 전망이 되는데 99년 이후에 아시아 증시로 봤을 때 최대 증가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가면 모르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라도 그래도 이익 성장이 42%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폭이 좀 넓어지고 있다, 시장 폭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니까 7,800선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시장이 사상도 최고치를 찍는 흐름들이 있었고, 매수 사이드카가 더 발동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여전히 지수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도 메모리 고수익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 데에 대해서 평가가 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테크 기업들이 장비도 사주겠다, 투자 비용도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긍정적인 패턴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입니다. 증시에서는 수급이 선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인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직접 투자 허용이 가능합니다. 하면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머니코드에서 유동성 자금에 올라타라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그 안에서 밸류가 높아질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 정부 들어서 코스피 레벨업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데에는 밸류업 정책이 큰 기틀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장기적으로 디스카운트 받았던 그런 요인들이 제한되고 앞으로 긍정적인 프리미엄으로 바뀔 가능성을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봐줬습니다.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인 호재인 거죠. 8,000에서 9,000 가는 길목도 여유롭게 잘 갈 수 있을지, 고루고루 분산해서 그 투자의 수익률이 넓어질 수 있을지 지평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다양한 정보 다룰 거고요. 현재 10시 3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출발한 데 이어 7,800선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최고치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장에서도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이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굉장히 가파른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8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장중에 29만 원 선까지 터치했고요.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9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놀라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SK증권에서 50만 전자 300만 니스를 전망을 했었는데, 반도체 재평가가 그 이유였죠. 이제는 PR을 기준으로 목표가를 산정해야 한다라면서 SK하이닉스 300만 원으로 내다봤었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가면서 주 초반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90만 원 선까지
선까지 돌파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190만 원 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180만 원 선 위로 돌파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놀라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우주항공 섹터가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간반 미국 시장에서도 우주항공 섹터가 강한 영향을 받아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시스템도 2%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강하니까 반도체가 강하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굉장히 강합니다. 기판 관련된 종목들 LG 이노텍이 6% 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도 함께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요.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 모비스와 현대차, 기아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지금 현대차는 1.31%가량 상승, 기아는 4.8%가량 상승 중이고요. 현대 모비스는 8% 넘게 급등 중입니다. 일단은 전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반도체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는 조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여전히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붙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주가 다시금 상승세가 붙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 오토에버는 전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점 함께 체크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관련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로 빠르면 한 달 내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관련된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주 매수세로 몰리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룹주가 일제히 올라주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삼성생명 2% 넘게 상승 중이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2%대 상승 중입니다. 오늘 그리고 APR도 7% 넘게 급등하면서 화장품주 매수세가 강하게 들려옵니다. APR 7%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화장품 실적 관련된 기대감, 일단은 APR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화장품주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들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하나 오션도 4% 가까운 급등세 붙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도 5.97%가량 상승, HD 현대중공업도 2% 넘게 상승 중인데요. 일단은 13일에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미중 간 정상회담에 앞서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처음으로 공식화가 됐는데요. 여기서 대미 투자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늘 조선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날아오르면서 지수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 조금 약합니다. 대신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올라붙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20% 넘게 오르면서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주목받고 있고요. PSK 같은 장비주들도 7% 넘게 상승, 원익 IPS도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테스도 14% 넘게 오르면서 전공정, 후공정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주들은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코스닥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같은 시총 상위단에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주도 좀 강하게 빠지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가 각각 4%, 6% 넘게 하락 중입니다. 제약바이오도 전반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은 그래도 이 피지컬 AI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장에서 좋았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장 초반 조금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꽤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장한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 200% 넘게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지금 코스피가요 3.7% 가까이 오르면서 7,77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중에 7,800선까지 돌파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는데 사이드카 발동 이후 조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점은 아쉽습니다만 여전히 7,780선 강세 달려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밀렸습니다. 1% 가까이 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이 조금 회복됐습니다. 소부장단의 강세와 함께 코스닥이 1,200선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200이 4.61%가량 급등 중입니다. 코스피 외외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전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저번 주에 팔았었는데 이번 주 시작과 함께 9천억 원가량의 코스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지수를 최고치로 이끌고 있는데 오늘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순매수 자금이 급등하고 있고 지금 증시 대기 자금이죠. 투자자 예탁금도 136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TF 국내 순자산도 200조 원을 넘어섰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특징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에는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코스닥 시장으로 좀 집중되고 있고요. 전장에서도 코스닥을 사들였던 외국인이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닥 시장도 들어옵니다. 56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도 1,0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만의 순매도가 일단은 양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 코스피가 7,800선을 간 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9만 원 선 넘어섰고요. 장중에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90만 원 선 넘어섰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또 한 단계 올려서 40만 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고 SK 하이닉스 최상단 밴드로 봤을 때는 270만 원짜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높여갈수록 항상 이후에 뭔가 반전일 수 있는 시그널을 잘 포착하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 같은 경우에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더 잘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고요. 오늘도 그런 흐름으로 이 주가가 받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빨리 공급 좀 해달라. 공급 부족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ASML 같은 그런 장비나 그리고 투자 비용을 대겠다라는 흐름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레벨업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난주였습니다. 7일과 8일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1,000만 주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LS증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목표 주가를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브레이크 걸릴 만한 요소들은 알고 가자라는 리포트를 내놔서 좀 의미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사 메모리 확보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메모리 만들어달라고 장비 등 그런 투자 비용을 대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를 함축하는 한 문장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메모리 가격 급등이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K증시를 이끄는 하나의 호재이지만 한 가지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선 좋죠. 메모리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장기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 좀 심해질 수 있고요. 감가 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걱정되고요. 중국 쪽도 가만히 있지 않죠. 메모리가 자꾸만 추월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보수적으로 보시는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들을 저희가 마켓나우 2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었고요. LS증권에서는 높아진 실적 알겠다. 그런데 이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인지 그 패턴을 유지할 것인가 굉장히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아질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일단 선단 공정의 양산이
지속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가 이런 데이터는 끊임없이 보시면서 전략에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은 아무리 여러 가지 요소를 보더라도 가장 큰 불확실성의 리스크의 한가운데 있다라고 LS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율이 개선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양산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그 속도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다 잘 된다면 한층 더 레벨업할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리스키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성과급 이슈 이후에도 SK하이닉스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0% 비용을 선반영해서 보수적 실적 전망치를 대입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LS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했다라는 말씀드렸고 32만 원이고 올해 실적 전망치는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4월 서버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가격 상승 효과 봤다라고 언급이 됐고 모바일 디램 계약 가격 역시 서버와 비슷하게 연동돼서 가는 흐름들 언급을 해줬습니다. 범용 디램 가격이 특별하게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스페셜하게 봤는데요. 이게 단기 이익 전망, 상향치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잘 보시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SK하이닉스도 잘 분석을 해놨는데 같은 증권사였고요. 여기도 핵심은 HBM의 매출 성장률과 양산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HBM 가격이 단순으로 일반 디램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반 디램이 가파르게 오른다고 해서 HBM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별로 장기 계약, 늘 말씀드리지만 LTA 계약입니다. 그리고 세대 전환이나 패키징 난이도, 공급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이 주가의 위치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잘 버는 건 중요한데 인건비 드는 그런 비용은 더 날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급 그리고 인력들의 재평가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함께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21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의 탑픽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서버, 모바일 디램 강세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봤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한 파생, 그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머니코드에서는 매일 아침에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의 정보를 발빠르게 어떤 채널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직접 쓴 연구원들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타증권이었고요. SK데일에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55만 원이었는데 85만 원으로 대폭 올렸거든요.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 AI 바이오 그리고 정책 기대감 이런 부분이 한 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분석한 인터뷰를 땄으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이승웅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SK스퀘어를 필두로 SK텔레콤과 같은 이제 주요 자회사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SK의 상장 자회사 지분 가치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한 20조 정도 늘어난 한 72조 원까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분 가치도 상승을 했지만 지주사 입장에서는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도 좀 늘어나면서 펀더멘탈이 개선이 된다라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배당 수익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배당을 분기 배당을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만 실시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금 배당을 이제 동시에 같이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이제 배당금 수익이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SK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SK 하이닉스의 매출액 컨센서스가 연초에 140조 원에서 최근에 328조 원으로 2배 이상 좀 대폭 상향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SK가 가져오는 브랜드 상표권 사용 수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K 그룹 차원에서 3년 동안 재무구조 개선이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됐고 이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그룹의 중기 사업 방향성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SK텔레콤의 AIDC라던가 엔트로픽의 투자 자산,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이제 글라스 기판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AI가 핵심 축으로 좀 부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SK 바이오팜 지분을 좀 매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서 PRS 계약을 통해서 SK 바이오팜의 향후 좀 주가 흐름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AI와 바이오 중심으로 좀 SK 그룹은 사업을 좀 집중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보유자사주 총 24.6% 중에 20.1%를 소각을 하기로 하면서 4.8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전체적인 주식수 감소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승왕 연구원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SK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목표 주가 상향한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리포트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목표 주가 85만 원으로 올렸고요. 상장 자회사 SK스퀘어 오늘도 굉장히 폭등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 최근 이제 광통지 통신 쪽으로 눈여겨봐지는 그런 부분이죠. 네, ABI 반도체 호황 때문에 분기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190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브랜드 사용료 수익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AI 바이오 쪽에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언급해 주시면서 긍정적인 매기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데는 돈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대표적으로 말하는 세 글자가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은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책임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강세의 장,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9,000 예상하는 거는 실적과 수익성이 K증권에서는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 때문에 시총의 순위가 대격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전기, 머니코드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었는데 훌쩍 뛰어넘는 흐름들이고 LS일렉트릭, 미래에셋증권, 효성중업 같은 경우에도 20위권에 진입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왜냐하면 지수가 7,800 넘었고 8,000 갈 거고 앞으로 9,000 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유입이 될 가능성, 후보군들을 주목해라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에서는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률 괜찮아질 거고 자기자본 이익률로 봤을 때 전망치 대비해서 잘 갈 건데 아직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후보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고요.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이후에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고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 APR, 그리고 삼성 ENA, HD 현대마린솔루션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언급했고요. 마지막 이제 네이버였습니다. 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PBR 1배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다가 영업이익률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이런 종목들 잘 옥석가리기 하시라라는 바람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 의미 있는 리포트였고요.
자, 호텔신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 호텔신라를 분석을 했는데 주가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고 하면서 호텔신라를 올린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위안화 중국 돈입니다. 이게 강해지면 면세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따이공 구매력이 높아지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4월에 이어서 5월 중국인이 한국 시장을 선호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국가를 선호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업 설명회에 다녀왔나 봐요. 이 연구원이. 그런데 2분기에 면세나 호텔 이런 쪽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제가 호텔 신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서 목표 주가를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산업 전반적인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유가의 할증, 유류, 할증료 굉장히 이런 부분으로 유가 부담이 심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캉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이 90%인 제주 호텔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코로나 국면으로 봤을 때 이후 저점 수준에 위치하고 있어서 큰 부담 없다라고 얘기했고 더군다나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야 정상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는가 봅니다. 호텔 신라도 유의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콜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실적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라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콜마 오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 DB증권에서 1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일단 국내 실적 괜찮았고 미국 법인도 실적에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분기 역시 국내 법인의 매출 증가율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미국 그리고 유럽 쪽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이던스를 높일 수가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주, 특히나 최근 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콜마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단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콜마까지 만나봤습니다. 대형주의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고요. 유리기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력 설비주 함께 가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7,800선 넘어서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오늘 시장의 맥을 어떻게 짚어야 될지 2대1리 김태훈 파트너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코스닥 쪽에서는 말 그대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또 파란색을 띠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면 또 실적이 좋아서 오르기 때문에 이 좋아진 실적 때문에도 세금 문제 때문에도 이 대규모 소부장에 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대규모 공장 투자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2단계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생산량 자체를 늘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거기에 반도체 제조 장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부장 관련된 주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이 코스피 지수가 7,000포인트를 넘자마자 일주일 만에 8,000포인트를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관련된 이 분야에서 유리기판 같이 SKH나 필옵틱스, HB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들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미국의 우리의 고객사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사에 맞춰서 유리기판 같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소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이번에 상용화 기회가 찾아들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모두 AI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 투자가 이루어지면 반도체에 대해 소부장 관련돼서 한미반도체나 원인 IPS, PSK 같은 이런 종목들도 대장주인 삼성전자, SK에 따라서 또 같이 갑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의 발을 담그고 있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쪽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가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정도 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모비스 같은 이런 자동차들이 이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고 전기차 부품 관련된 한원 시스템이나 모비스 전자 같은 이런 전기차 부품들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장은 친환경 자동차로 빠르게 넘어갈 겁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더 빨리 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원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원전 쉬어가지만 이 쉬어가는 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파란색이 여러분에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주 오늘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조선주들은 드디어 우리가 미국에 직접 투자해 주기로 했던 3,500억 달러 중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조선주들이 거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고 기존의 민간 중심의 이런 사업에서 이제는 이 군용 전함이죠. 미 해군의 MRO 사업과 미 해군의 신형 군함을 건조하는 이런 쪽에서 새로운 시장이 아주 크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스페이스X의 IPO 관련된 이런 소문 때문에도 HVM이나 스피어 또 임페리안 테크, 비치론 넥스텍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IPO 관련된 이런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 선반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IPO를 할 때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올 하반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IPO가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선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때문에도 고유가가 오래 갈 것이고 그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이제 좀 적어지는 쪽에다가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종목들의 시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조선주같이 대표적으로 확실한 자기 시장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업체들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갈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고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이 백화점주, 유통주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1분기 때 2월 말일까지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는 전쟁 여파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그 2월 달 실적이 좋은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한 번은 1분기 실적이 좋아진 걸 주가를 찍어줄 겁니다. 하지만 2분기 때 실적이 나쁩니다. 지금 오를 때 팔아서 현금화해 두시고 그리고 이런 현금화한 돈들을 조선주나 이런 돈을 벌고 있는 그 하다못해 지금 로봇주들이 파란불을 때는 진짜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 하반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이것 때문에도 이쪽 로봇주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앞으로 돈을 벌 쪽에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AI 시대의 투자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요점을 딱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포인트, 관심주까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급등하고 있는 모습 찾아보다 보면 삼성중공업이 눈에 띄실 겁니다. 이 종목은 주로 민간 선망만 해왔는데 미국 시장에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MOU를 맺고 말 그대로 미 해군의 MRO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신형 군함을 건조하게 되죠. 이 하나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직접 인수해서 진출했지만 이 삼성중공업은 미국에 있는 조선사들과 사업 제휴를 통해서 진출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적죠. 하지만 삼성중공업에게 이 군용, 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군용 쪽에 그러니까 군함이나 이런 부분에 안 하던 사업을 새로 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이 앞으로 실적을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조선주 중에 삼성중공업을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 오늘 오전장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코너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AI 시대의 로봇,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걸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삼성전자 노사가 11일부터 이틀간 성과급 재협상에 나선다. 지난해 3월 협상 중단 이후 45일 만에 열리는 이번 자리는 정부 중재로 마련된 사후 조정 절차다. 노조는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규모다. 노조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영업이익의 15%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도체 사업부 전망치에 대입하면 재원 규모만 40조 5천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 수준이다. 반면 사측은 수년째 적자인 비메모리 부문의 성과급을 노조 요구대로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내부에서는 노노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 배분 요구에 주력하자 모바일과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사측은 적자 상태인 비메모리 부문과 DX 부문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네,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런데 로봇 부품 공급망 업체들 어디를 골라야 될까 굉장히 막연했을 거예요. 오늘 로봇 전체적인 산업 전략과 기업 전략 다뤄드리겠습니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뭐 현대차부터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테슬라부터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가 팩토리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그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 시설 이런 부분 구축도 우리가 많이 또 얘기가 되어 있고 2분기부터 로봇 생산 기지 이런 계획도 이제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파생된 전략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로봇 섹터가 그 지난주에 좀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동반 상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좀 세게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들이 뭐 테슬라 쪽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상장 이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야기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기대치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텍사스라고 해서 실제로 거기서는 지금 전기차 모델 Y, 뭐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생산 기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금 셀 이동이라든지 뭐 단순 반복 작업 정도에서는 테스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공급을 해서 결국 전기차 생산에 있어가지고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 단가를 이제 낮추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실제 양산 라인, 어떤 제품의 양산 라인에 로봇이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로봇이 세계 최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또 성향상 네, 이런 또 자랑을 또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이야기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여튼 뭐 기술적인 부분을 우려하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실제 그 로봇의 생산 단가 역시 많이 걱정들 하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 역시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인데 지금 로봇의 가격을 대략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대 정도에 만들어내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로봇 한 대 만드는데 뭐 많게는 수억 원대 얘기 나오니까 실제로 로봇이 쓰임새가 좋긴 하지만 제품이 원체 비싸게 되면은 실제로 뭐 그걸 투입했을 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예, 오히려 역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해결했을까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장 이제 참여자들이 체크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랄까 대표적인 중심축이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언급해드렸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빼놓을 수가 없고 오늘 주가 탄력 그래도 그룹주 중심으로 괜찮고 있고 지난주부터 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만금 지역에 9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고 AI와 로봇, 이제 거점 이런 조성에 대한 그런 의지 강력하고 아틀란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런 영상도 공개가 되면서 또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듯도 한데 그룹주 전망 어디에 우리가 또 시선을 둬야 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난주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이제 오르는 이유들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IPO가 뭐 6월로 이제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주가를 좀 강하게 올리는 요인이었고요. 예. 아직은 이제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지금 내부 그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일정 정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을 꽤나 추진을 좀 가파르게 아주 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기정사실화될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일단 그 지분 가치 이런 게 이야기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기아, 뭐 현대 그다음 오토에버나 현대 모비스, 예, 그다음 현대 글로비스까지 시장에서 이야기 되는 것 같아요. 지분 뭐 구조상.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고요. 국내 이제 새만금에 이제 투자하는 것들은 결국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한다라고 했고 또 R&D 이제 거점들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가 아마 군산 지역인데 여기가 아마 그런 해당 지역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당연히 R&D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예, 양산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수혜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액추에이터 또는 로봇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품의 이제 모듈단이 되겠죠. 이런 건 모비스가 담당할 것 같고 소프트웨어단에서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현대 오토에버는 뭐 상한가 가기도 했죠. 네. 그래서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에버가 중추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 이제 헤드단에는 당연히 현대차가 있을 거니까 현대차나 기아가 같이 이제 그런 모멘텀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말씀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피규어 AI 이런 부분 이제 상용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늘 것인지 여기에 이제 투자도 하고 이제 베팅도 하시고 이러실 텐데 그 가치 어느 정도 바라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원체 요새 증시분이 좋다 보니까 네. 그 상장했을 경우에 그 최대 시총에 아마 초점을 둘 것 같고 시총?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상장할 경우에 시총, 시장 가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게 지금 뭐 전망하는 것만 다 달라요. 근데 최대한 100조 원까지 이야기되고 있고요. 뭐 70조 이야기 나오고 있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3, 40조 정도의 가치는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HMG 글로벌이 이제 소위 말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합작 법인인데 지금 이제 도표에 나오고 있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의 지분 가치 부각이 될 거고요. 정의선 개인 회장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뭔가 이슈도 이야기 될 거고요. 그다음 현대글로비스 지금 지분도 11%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그다음에 지분 가치, 그다음에 사업 가치 다 더했을 경우에는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이고요. 현대차는 오늘도 모 증거사 목표 주가 상향한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최대 100만 원까지도 이야기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난주 이제 급등이 오늘도 3%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기아도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기아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거기 오늘 대려 좀 튀던데. 네,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도 가지고 있고 결국 사업의 구조가 현대차가 똑같기 때문에 예. 예, 기아가 이제 못 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이제 네, 갈까요, 이제? 기아가 주목을 못 받아서 지금 못 간 거지. 현대차 가면 기아 가는 거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 가면 SK하이닉스 가듯이 네네네. 예, 똑같은 사실은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전혀 기아가 그런 부분 반영 못했기 때문에 기아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 현대모비스까지도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말 그렇게 갈까 싶었는데 제자리도 잘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어쨌든 그룹주는 잘 갔는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라는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튈 수 있을지 지금이 타이밍의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일단 예. 밸류에이션 계산해봐도 과거에 현대차, 기아가 자동차 부류로 이제 분류될 때는 PER 보통 5배, 많이 줘야 한 8배 이 범주에 거래됐는데 기아는 지금 여전히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냥 이익만 놓고 봐도 추정 PER 8배 거래되고 있는데 이미 현대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테슬라나 뭐 중국의 샤오펑 이런 기업들을 많이 지금 비교하지 않습니까? 결국 현대차가 차량 판매 이런 이슈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로봇 이슈 나올 때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로봇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어서 로봇주로만 놓고 보면 현대차, 뭐 기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뭐 열심히 좀 사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현재의 주가가 전통 자동차 산업 가치만 부여를 받을 뿐 AI 로봇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이 붙으면 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현재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머노이드가 산업 현장에 전력 배치된 원년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 OEM들, 예를 들어서 도요타, BMW 그리고 뭐 테슬라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실전 배치를 좀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을 해야겠죠. 이 업체들이 로봇을 투입한 다음에 하려는 의도는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비용을 줄이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도요타, 그다음에 BMW 각각의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공장에 캐나다 공장에 로봇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밝혔고 이미 테스트도 꽤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그러니까 대량으로 로봇을 이제 넣는 것들, 그래서 로봇을 투입시킨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이들 기업이 앞서 테슬라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로봇을 얼마나 싸게 사와서 생산 라인에 투입할 거며 그거 투입한 만큼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매출을 얼마나 또 일으켜낼 거냐. 이게 사실 관건인 것 같거든요. 로봇이 워낙 한 대당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예. 역마진 나게 되면은 로봇을 투입시키는 것보다 사실 사람 하는 게 낫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자동화되는 과정에서 이 로봇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건 맞는데 각각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얼마나 이제 그 비용을 잘 컨트롤 해가지고 이익을 내느냐. 결국 다시 자동차 단에서의 그 생산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자동차 진영에서 휴머노이드 도입 이런 부분이 또 의지가 있고 빠르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엮어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하면 요즘에 이제 유니트리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고요. 이제 8월 IPO 이렇게 상장 이런 이슈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중국 쪽 메모리 반도체도 왠지 좀 겁나는 부분이고 당연히 로봇은 훨씬 또 잘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경쟁 국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좀 이게 좀 판도를 뒤흔들까요? 일단 기술력 먼저 우리가 검증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중국 쪽의 그 로봇 기업들의 기술력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오히려 더 뛰어난 로봇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술력으로 이제 사실은 상대하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경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중국이 항상 가장 으뜸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가성비가.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을 중국이 다 가져가듯이 네. 로봇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또는 시장을 침투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관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역내 생산이라든지 또는 중국산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에서 각각의 이제 생산 라인들의 로봇을 투입함에 있어서는 중국 쪽 업체 걸 쓰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산 제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히려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의 수혜를 보는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좀 기대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국 업체들 계속 우위를 좀 중국 업체보다 우리가 우위를 점해가야 되니까 R&D를 꾸준히 또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 그럴까 미국이 중국 싫다고 하고 얼음장을 놓기 때문에 중국 거 안 사고 우리 걸 사지만 이 시간을 잘 터닝 포인트 삼아서 그런 부분 없어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경쟁력을 세워가지고 앞서가는 중국 대비해서 이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가면서 하반기 되면은 로봇 그리고 로봇 부품주 이런 생태계 전반적으로 재평가 기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괜찮게 보고 있는 기업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로봇 전반적으로 지금 소위 말하는 부품주들은 제가 볼 땐 기대치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제 기업별로 또 같은 또 섹터 내에서 비교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기업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네. 가령 제가 탐만 다녀온 기업 중에 T-로보틱스라고 하는 기업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 물류 로봇 쪽으로 많이 비교가 됐었는데 물류 로봇단에 있는 기업들이 좀 고별을 받는 기업들이 시총이 막 조단위가 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T-로보틱스는 이제 몇천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룹 내에서도 뭔가
싼 기업을 시장에서 찾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싼 기업들이 다시 키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T-로보틱스는 원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뭐 이송 로봇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 납품을 해봤던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시장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전기차 시장까지도 진입한 기업이고, 실제로 북미 그 SK와 포드의 합작법인의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AMR 래퍼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단일 사이트에 물 로봇을 대량으로 넣은 케이스거든요. 아, 규모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T-로보틱스는 고객사가 요청을 하면 만들어서 제작 납품하는 건데 대량으로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네. 해봤다는 어떤 경험치, 결국 레퍼런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향후에는 2차 전지 시장이든 다른 시장이든 물류 로봇을 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T-로보틱스를 시장에 많이 찾을 것 같고요. 최근에 개발한 게 유리기판 이송 로봇, 이것도 개발을 끝낸 상태이고 지금 글로벌 장비 업체하고 지금 약간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해서 테스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유리기판이 만약에라도 상용화 될 경우에 이런 게 생산 라인에 역시나 투입될 수 있는 로봇들이 이미 T-로보틱스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물류 로봇단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로봇 쪽 섹터는 아주 세부 섹터이긴데요.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그 수술용 로봇, 또 의료용 로봇이 불리는 쪽입니다. 수술, 의료? 네네네. 예. 글로벌적으로는 다빈치 로봇이 상당히 네, 네. 유능한 제일 기업이고 유명하죠. 예. 사실 시장 점유율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WSI의 자회사 이지 메디봇은 수술용 보조 로봇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적 관계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수술용 로봇이 많은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은 네. 동사의 로봇이 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현재 개발하는 로봇은 산부인과의 복강경 수술을 위한 어시스턴트 로봇이 이미 개발이 끝났고 품목 허가 절차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네. 빠르면 올해 상용화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쪽으로 납품하는 것들을 WSI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는 좀 부각이 덜 된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다시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고 국내에서는 수령 로봇으로 고영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네. 고영이 이미 미국 쪽 수출을 하고 있고 큐렉소도 동남아 지금 수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로봇을 상용화시킨 다음에 국내 해외로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 우리가 찾는 거죠.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WSI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으로서 많이 깔리면 그만큼 더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네요. 지금 말씀해주신 WS 같은 경우에 그리고 T-로보틱스도 1월에 신고가간 이후에 주가가 좀 눌려 있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해도 부담 없는 자리이다. 네, 이런 부분으로 맞습니다. 보시면 되네요. T-로보틱스 현재 주가 27,000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WS 같은 경우에는 2,080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계의 앞으로 추가적으로 강자가 될 수 있을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로봇 산업은 AI 시대에 정말 각광받는 성장 매력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잘 탐구해서 기업 분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베이징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한다. 특히 서울에서 중국 측 경제수장과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베센트 장관은 12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총리 등을 만나 미일 경제 협력을 논의한다. 이어 13일에는 서울로 건너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와 대면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14에서 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관세와 무역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 최후의 조율을 벌이는 셈이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안보가 곧 국가 안보라며 이번 순방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서울을 방문하면서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별도 회담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한국이 미중 협상의 장소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오늘 고수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다시 역사를 좀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 상승하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면서 이제는 190만 원, 200만 원 선까지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차는 오늘 2%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잠시 후에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주도 시세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로봇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로봇 종목보다는 반도체 위주로 또 흐름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 내에서도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신규 매수 고입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이 로봇이라고 이 그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에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기아, 뭐 이런 현대차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게 자동차 섹터에도 분류가 되어 있는데 로봇 피지컬 AI라고 증권사에서 만든 섹터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를 로봇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자동차 업종 또 로봇에 속해 있죠. 그렇다고 현대차를 아예 로봇으로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크게 강세가 없죠. 오늘 코스닥은 아예 시장 자체가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오늘 로봇이 약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현대모비스 다 초강세 흐름이거든요. 물론 SK하이닉스가 12% 오르니까 저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 오르는 것뿐이지. 현대차 지금 60만 원 돌파, 62만 원을 돌파했죠. 기아 17만 원 돌파하면서 6% 오르고 있죠. 현대모비스는 무려 8%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낙수효과 떨어진 것도 보실래요? 거래소의 지금 그 상승률 상위 4위에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죠. 23% 거의 상한가예요. 지금 계양전기 우선주 한솔테크닉스 경인전자까지 상한가고 그 다음 1등이 한온 시스템이에요. 현대자동차의 벤더죠, 핵심. 근데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로봇 부품회사로 변신 중이거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핵심 벤더들이 자동차 부품 만들다가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 사업한다니까 다들 자동차 부품 쪽에서 로보틱스로 전환하고 있어요. 마치 그 예전에 일반 부품에서 자율주행, 뭐 지금 전기차 부품회사로 변신해가지고 계속 벤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약세를 보인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차 그룹이 아틀라스 로봇이 붙으면서 피지컬 AI로 로보틱스의 대장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오늘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전자로 분류되어 있죠. IT로. 근데 LG전자도 로봇이 붙어서 저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반도체가 워낙에 강해서 그렇지 반도체와 지금 로봇이 투톱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냥 타이틀로 말하면 전차군단의 복귀이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전차군단이 복귀했는데 한층 세련되고 한층 강한 모습으로 복귀를 했죠. 지금 예전과는 다른 파워로. 자동차엔 피지컬 AI랑 로봇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지금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도 나왔죠. 물론 시기상조입니다만 이 지금 풋옵션을 가진 현대차 그룹의 그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지금 상장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거기에서 지금 연달아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그래서 로봇주는 여전히 강세이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역시 현대차 그룹 1순위고 그다음에 거기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자동차 부품 회사였던 회사들 한온 시스템, 그다음에 뭐 SL 아니면 뭐 계양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계양전기가 전기가 들어갔지만 부품 회사입니다. 자동차.
계양전기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가지 않습니까?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로봇 부품 회사로 변신될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로봇에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이 뭐 반을 넘지 않는 이상 거래소에서 섹터를 아예 바꿔줄 수는 없어요. 예전에 HLB라는 종목이 아무리 바이오 종목으로 알고 있어도 여전히 조선업 비중이 높으면 바이오주로 안 바꿔준 것처럼 똑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죠. 현대차그룹은 지금 로봇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로봇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현대차 그룹과 현대차 부품주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여전히 강세고요. 앞으로도 아마 전차군단의 이런 어떤 이 위세가 8,000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대차 그룹을 축으로 한 아틀라스 계열의 이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 흐름을 포착하셔서 로봇주에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강세는 상대적인 흐름일 뿐 로봇과 피지컬 AI 종목의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매도 상위 종목 5가지입니다. 오늘 1순위 SK텔레콤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주 오랜만에 보이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고수들 함께 내던지고 있고요. 파도 오늘 9%가량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SK텔레콤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오랜만에 SK텔레콤 들어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좀 상승폭 나온 거에 대한 좀 매도 물량일지 왜 오르면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냥 차익 실현 아닐까요? 자, 한국전력과 SK텔레콤 대표적인 유틸리티주죠. 정말 재미가 없어서 안 했던 주식. 여러분들 KT나 SKT 맨날 와가지고 무슨 뭐 보조금 줄 테니까 TV 한 대 껴줄 테니까 뭐 공기청정기 준다. 우리 통신사로 옮겨라. 통신사 가입 안 된 국민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유아 빼고요. 이 초등학생 저학년 빼고. 아니 그러면 서로가 경쟁이죠. 뜯어먹기. 그 통신주에는 답답해서 투자를 안 했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결국 한국전력이나 SK텔레콤 매년 제자리고 물가 상승률도 커버를 못 치는 종목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은 예전에 했죠. 저번 시간에.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이 천지개벽했다고. 지금 99년을 소환해야 됩니다. 둘 다. 한국전력하고 SK텔레콤 99년 고점을 넘어섰어요. 지금 몇 년이죠? 26년, 거의 30년 아니에요, 이거? 30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30년 만에 변하면 그 인간은 무슨 일이 없으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습관을 버리고 인간이 변한다고요? 무슨 인생에 어떤 다이나믹한 사건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만에 고점을 탈환했다고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죠. 자, SK텔레콤 지금 26년 만에 2000년도 고점을 넘어섭니다. 2000년도 고점이 87,470원인데 이번 연도에 넘어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SK텔레콤이 뭐 KT랑 LG유플러스 고객을 다 빼왔나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문에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SK텔레콤 해킹 사태 가지고 유심 재발급 받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AI가 붙어서. 지금 이게 현대차도 그렇고 뭔가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SK텔레콤 지금 가산 그 디지털 단지 유명하죠? 거기 가산에 데이터 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 울산에 데이터 센터 짓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하고 지금 그 한국 정상회담이 있을 때 그 이후에 후속으로 베트남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젠슨왕 회장님이 그거 나눠줬잖아요. GPU를 SK텔레콤이 많이 받아갔죠.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쓰려고.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올라가면서 얘네 성장성 있네. 그리고 해킹 사태 잦아들면서 회복세 보이니까. 물론 아직도 통신 부분이 거의 80% 매출을 차지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큰 거 뭐 있죠, 이제?
SK 스퀘어가 나갔잖아요, 지금. 둘이 완전 신의 적의 한 수였죠. SK 스퀘어 지금 시총 3위, 4위 다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분 때문에. 그리고 SK 텔레콤 남았지만 SK 스퀘어 분할되고 나서 오히려 자기네 전문 분야를 찾은 게 지금 둘 다 윈윈인 거죠. 결국 SK텔레콤 재미없던 주식에서 26년 만에 고점을 탈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탈환했으니 26년 전에 매물들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초고수들은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미리 이제 밑에서 수익을 향후한 다음에 거기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SK텔레콤은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듭니다. 26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위가 활짝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꼬마 버블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 개장 후 30분 만에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르는 섹터는 좀 확실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좀 섹터별로 향방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먼저 조선주가 강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 미국 워싱턴 DC를 찾으면서 대미 협력 기대감 받아가고 있고요. 또 광통신 지난주에도 좀 버블로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좀 더 강한 빨간불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현재도 2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외에 전선과 통신 장비주도 좋습니다. 빠지는 섹터로는 오늘은 전력기기가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노후 전력화 수요 교체 기대감 받아가면서 지난주 사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는 모양새고요. LS 일렉트릭과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고 또 모두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셀트리온 1분기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주 대부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이외 엔터주도 빌리언스가 30% 가까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 이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서 대미 협력, 조선 협력 관련해서 좀 강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 간 한미조선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요. 협력 센터도 좀 개설을 해서 이외 기술 공동 개발과 기술 교류 관련한 좀 그런 향후 계획을 이어갈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조선 빅 3사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합쳐서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또 발표를 했고요. 향후 실적 전망도 밝은 만큼 오늘 관련해서 조선주 관련해서 좀 튀어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 이 조선주가 좀 먼 미래까지 수주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주가 좀 이 사이클에 올라탄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조방원이 그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반도체가 만약에 주춤거릴 경우에 조방원이 메꿔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만약에 주춤거릴 경우에 메꿔줄 후보들이죠. 로보틱스가 붙은 자동차 그룹, 그다음에 조방원, 신진세력이죠. 거기서 이제 방사는 지금 뭐 협상이 결렬 위기에 있다고 하지만 가장 치열했을 때만큼 다시 달리기에는 이미 조금 가파르게 올라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조선이 원자력이라던가 방산에 비해 조금 쉰 것 같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힘이 가장 많이 비축되어 있지 않을까, 조방원 중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그룹으로 따지면은 하나그룹은 또 유리하죠. 효성그룹이 그랬잖아요. 효성 TNC가 코로나 때 날렸다가 장갑에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효성 TNC는 완전히 코로나 끝나니까 고꾸라지고 효성중공업이라는 정말 크레이지 모드가 탄생됐죠. 근데 이것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잠깐 주춤하더라도 하나오션이 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뭐 하나오션도 사실 뭐 방산으로 분류하려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지만 군함의 강점이 있는 회사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이 좀 나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차이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거래소는 무려 5% 가까이 오르는데 이게 지금 대형주로 쏠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코스닥이. 이거는 코스닥의 그냥 운명이에요. 알테오젠이나 뭐 옛날에
종목들이 왜 셀트리온이나 다 거래소로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조선주 대표주들은 지금 위에 플러스로 올라와 있거든요. 삼성중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HJ중공업까지 조선주 중소형까지 지금 다 오르고 있는데 조선기자재는 지금 약세입니다. 왜냐하면 조선기자재 회사들은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코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지금 이 마이너스를 지금 저기는 못해요. 그 회복은 못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지금 피팅주는 한국선제가 12.93, BMT는 11.54 급등하고 있어요. 물론 플러스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광, 성황밴드, 하이로코리아 같은 시가총액의 큰 피팅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따라올 문제고, 지금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게 러트니 상무장관 만나서 그 얘기인데, 물론 거기서 뭔가 뭐 우리가 솔직히 3,500억 달러 투자했는데 그중에 1,500달러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는데 그거 다 미국인 소비자들 그 주머니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거기서 수익이 뭐 크게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오션을 보면은 지금 오늘 수주 소식 하나 또 나왔더라고요. LNG선. 근데 우리나라가 LNG선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굉장히 그 몰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국 선박들이 싸구려는 지금 다 저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란과의 침공 그 사이에 많이 수주가 나왔어요, 꽤. 그래서 하나오션은 일반 지금 유조선부터 시작해서 LNG선, 거기다가 군함까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하나 필리조선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리하자면 반도체가 강세를 보일 때는 조방원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가 조금 조정에 들어갈 때 조방원이 조금 더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코스닥의 조선기자재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턴이 순서가 있어요. 거래소의 형님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코스닥 아웃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아까 현대차그룹도 지수 대형주가 움직이면 나중에 부품주들은 조금 뒤에 움직이듯이 그런 시차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버블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블 섹터로는 유리기판 만나보겠습니다. 애플이 칩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해서 삼성전자 또 인텔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인텔은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기술 표준화에 가장 앞선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이로써 이제 앞으로 좀 차세대 칩에 유리기판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섹터들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했던 SKC가 유리기판 테마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이외에 살펴보면 유리기판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YC캠도 있고 또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피로티스까지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이 SKC 이외에도 좀 유리기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그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TV 볼 때 TV에 유리기판이 쓰이잖아요. LED나 뭐 이런 거 기판 쓸 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 그대로 지금 반도체로 적용이 되는 건데 유리기판을 왜 한다고 했죠? 우리 보통 기판은 뭘로 이루어졌나요? 우리 많이 보던 초록색이나 그 갈색으로 된 플라스틱 기판이잖아요. 대덕전자라던가 뭐 지금 요즘에 삼성전기가 하는 기판이 다 그거예요. 유기 소재라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오랫동안 쓰였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유리기판은 솔직히 말해서 유리가 여러분들 왜 조심해야 됩니까? 어린애들 왜 조심하라 그래요? 깨지면 찔리니까요. 그러니까 위험하거든요. 유리는 잘 깨지고 위험해요. 그리고 비싸요. 책상 사가지고 여러분들 유리 위에 깔려고 하면 돈 많이 주셔야 됩니다. 용역비까지. 그런데도 왜 유리기판을 하려고 하느냐. 플라스틱 기판이 싸고 좋은데 이 지금 HBM 시장이 계속 크고 있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단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데 뭐 공간이 무슨 하늘이 열려 있어서 무슨 롯데월드 타워처럼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기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간격에 그 면적에 맞게 넣어야 되니까 계속 껴넣으려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거죠. 뭐라도 줄여야 되는데 이제 기판까지 줄이는 거죠. 이 구리선으로 밖으로 스파이더처럼 연결했다가 이제 솔더보이라고 범프를 연결했었잖아요. 그 볼까지 없애는 거예요. 볼까지 없고 그냥 금속 대 금속으로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유리기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전에 나온 이제 그 SKC가 자회사를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하려고 하니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이제 덩달아 수혜를 입게 되는데 HB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서 왔습니다. 검사 장비인데 얘가 LED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서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을 한다고 하니까 유리 디스플레이 검사하던 기술을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하는 기술로 전이가 되겠네. 이렇게 해서 SKC의 자회사가 유리기판을 한다고 하는데 HB 테크놀로지가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밸류체인으로 이렇게 속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유리기판이 양산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오르고 있죠. SKC도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동박에서 돈을 벌고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이 비전이 계속해서 얘기가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자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부품주나 스마트폰 부품주 요게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게 갤럭시 부품주이기도 한데 거의 저기가 들어가니까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있는 주식들이 대부분 유리기판 이 관련주랑 겹칩니다. 대부분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요. 캠트로닉스, JNTC 이런 것도 있고 HB 테크놀로지, 도우인시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다 유리기판 관련주랑 겹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도 당연히 들어있고요. SKC도 들어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리기판이 디스플레이, 핸드폰 만드는 혹은 검사하는 이런 장비 부품 회사들에서 그대로 전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SKC의 납품하는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좀 양산하는 업체 외에도 검사하는 업체 같은 HB 테크놀로지 같은 업종들 저희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다음 꼬마 버블은 어떤 걸로 좀 보시나요? 네, 저는 자동차 부품을 보고 싶은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금 자동차주가 강한 게 지금 저기 때문에 강한 거거든요. 로봇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근데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말씀드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지금 나머지들이 다 약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약세라 그런데 지금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살짝 1% 강세긴 해요. 근데 그동안 강했던 예를 들어 로보티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로보티즈 오늘 1.20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코스닥에 있는 거 대다수 마이너스거든요. SPG도 겨우 0.74%입니다. 이게 거래소에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SPG도 별로 강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나타나냐면 지금 저 순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거래소 먼저, 코스닥 다음, 그 다음에 대형주 먼저, 중소형주 다음, 그리고 완성 저기 회사 다음, 최종 회사 다음, 소부장 이렇게 순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자동차나 로봇. 그러니까 자동차 앤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자동차 앤 로봇이라고 해야겠죠. 현대차가 자동차도 하고 로봇도 하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오늘 초강세잖아요. 금요일에 이어서. 그럼 이제 낙수 효과로 부품 회사로 떨어지겠죠. 오늘 예를 들어 한온 시스템 아까 언급된 대로 급등은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품 회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온 시스템이 지금 20년 선을 깨고 내려간 게 2023년에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 전까지 흐름을 보면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무려 얘도 96년에 상장된 정말 터줏대감이거든요. 96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동안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IMF, 서브프라임, 9.11 테러, 코로나 그거 다 겪고도 그냥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20년 선을 깬 게 2023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20년 선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ENA죠. 그리고 대우건설 다 보셨죠. 30년 만에 20년 선 뚫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볼만한다는 거예요, 건설주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온 시스템도 20년 선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길 돌파하면 다시 봐줘야죠.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기술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롯데케미칼이라는 다른 업종을 가져오겠습니다. 기술적 유사성을 보기 위해서.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건 더 오래됐네요. 91년부터 무려 2018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가 2019년 이후에 20년 선이 무너지죠. 롯데케미칼을 그 뒤에 쳐다보면 안 되죠. 지금 막 셧다운 얘기 나오고 이러죠. 롯데케미칼은 언제 쳐다봐야겠어요? 20년 선 돌파하고 위로 올라올 때. 얘는 8천을 가면 9천을 가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건설주처럼 움직이기 전까지는요. 자, 한온 시스템이 여기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겠어요?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의 밸류는 20년 선을 이탈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어서 보면 안 되는데 현대차 그룹에 뭐가 붙었어요? 피지컬 AI 로보틱스가 붙었네?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다 변신을 하겠네? 이러면서
20년 선 가까이 올라오면은 매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물론 빠른 사람들은 밑에서 매수를 했지만 우리가 정석은 뭐겠어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직 무릎에 올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로봇 소부자 부품주, 이거는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대장이 누구다? 현대차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 로봇 부품주는 현대차 다음 턴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최종 회사 이후로 좀 소부장주로 흐름이 좀 이어가는 만큼 부품주들, 좀 대형주들이 먼저 컸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오늘은 그 다음 꼬마 버블로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원님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JP모건은 1만 피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도 오늘 12,000선까지 상단을 높이면서 증권가들이 일제히 코스피 상단을 올려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랠리가 그 주역입니다. 일단 이익 상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지수도 이에 맞춰서 발맞춰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7,800선 넘어섰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 넘게 오른 7,81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전장 대비해서 무려 321포인트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200이 5% 넘게 상승하면서 1,20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상승 장세가 좀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소외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3%가량 약보합 1,203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개인의 순매수가 최근 들어 조 단위로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도 1조 2천억가량의 순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도 조 단위 매도세를 펼쳤는데 오늘도 약 2조 원 가까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의 시선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전작에 이어서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1,200억가량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만의 순매도가 오늘 양시장에 초래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올랐는데 일단은 중동 이슈가 지금 조금 다시금 이어지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추가적인 협상 진전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조금 상방 압력을 받았고요. 1,472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 가져갑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7,800선을 넘어선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해서 5%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됩니다. 올해 들어서는 8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데요. 이러한 급등은 반도체주의 초강세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9만 원 선,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9,000피를 넘어 1만 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고 장기 공급 계약 등으로 반도체 이익 지속성이 커진다면 코스피가 12,000선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직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PER은 5배로 최근 20년 평균인 10배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6.3%가량 오른 28만 5,500원 선 지나갑니다. 장중에 29만 원 선까지 터치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11% 넘게 강세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188만 2천 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 장 초반 190만 원 선까지 넘어섰었습니다. 오늘 이와 함께 지주사단 성격을 가지고 있는 SK 스퀘어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위권으로 올라왔고요. 5% 넘게 상승하면서 115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함께 강세 탄력 붙습니다. 5.21%가량 오르면서 44만 4,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마스가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조선 3사의 주가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늘 SNS를 통해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과 한국에서 일련의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 관계자와 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는데요. 다만 일본과 대미 투자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 방문과 동시에 비슷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시간 6일에서 9일 미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양측은 조선과 에너지 등 그간 논의해온 프로젝트를 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미 투자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조선 3사가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5.56%가량 오른 33,75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주가도 4% 넘게 오르면서 47만 2,500원 선 거래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만 300원 선 거래됩니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온 시스템이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온 시스템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4,482억 원, 영업이익은 972억 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361%가량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럽과 한국에서 전기차 총 판매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온 시스템의 유럽과 한국 매출액은 각각 16%, 7%씩 늘었는데요.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은 72만 3천여 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 증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년비 149% 넘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열관리 시스템 히트펌프는 한온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21.38%가량 상승하면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5,780원 선 거래됩니다. 현대차 주가도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62만 7천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기아 주가도 5% 넘게 상승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자동차주들 다시금 올라갑니다. 17만 3,6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7,800선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8,000피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자세한 전략 알아가 보시죠. 지금 서구 자동차 업체들이 지는 해고 오히려 중국 시장 쪽 기업들이 뜨는 해라고 하는데 이 승리가 주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 투자 전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좀 의미하는 게 좀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서구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투자를 약간 좀 배제한다? 네, 그렇죠. 투자를 뭐 축소한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이게 예, 어떻게 그래서 된 일입니까? 사실은 뭐 대손장갑 처리를 갖다가 했죠. 그게 네. 수백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데 사실은 뭐 포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텔란티스, 그다음에 최근에는 혼다, 그전에 뭐 GM, 폭스바겐 등등 해서
사실은 EV 투자를 갖다가 일부 철회하거나 네. 뭐 거의 완전히 철회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소비자의 어떤 수요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 왕성하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이유를 갖다가 소비자의 어떤 수요 부족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기업들이 스스로 자초했다. 그러니까 주로 북미 지역에서인데 이 규제 완화, 기존에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온실가스 어떤 배출에 관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연기관차 시대를 오래 끌고 가고자 하겠다는 어떤 욕심들, 그런 어떤 로비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이런 분석들이 막연한 어떤 추측이 아니라 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영리 전략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스 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의 어떤 분석 자료를 통해서 이걸 갖다 입증을 하고 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이런 어떤 그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뭔가 지금 뭐 기업들이 스스로를 자초한 일이다 이런 네네네.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답답한 국면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거의 끝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혼다가 마침내 백기를 들었죠. 네. 뭐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뭐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투자를 갖다 집행할 사실 자금 여력도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기차 투자를 갖다 취소했는데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묶고 보게 되면 한 95조 원에 달하는 대선 청각 처리입니다. 네. 이게 그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장 이제 규모가 큰 회사가 사실은 스텔란티스고요.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가 한 260억 달러 여기 네. 보시면은 그다음에 포드 만만치 않죠. 혼다 왼쪽에 있죠. 제너럴 모터스, 그다음에 저 위에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르쉐 그룹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 대선 청각 처리를 갖다 계속 해나가면서 손실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이 막대한 손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변덕스러운 로비가 자초한 결과다. 이런 어떤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만 놓고 보게 되면은 기업들은 미국의 그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캘리포니아가 독자적으로 갖고 있던 배출가스 기준 등을 갖다가 폐지하거나 이걸 완화해달라고 계속해서 로비를 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산업계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규제 불확실성을 갖다가 이게 사실은 스스로 키웠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그 자동차 회사들, 가령 뭐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일단 벌려고 했을 거예요. 전동화에 필요한 어떤 시간들을 갖다가 중국 차가들이 이제 너무 달려나가니까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어불성설인 이유가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중국 차들은 더 앞서 나갔다. 그러니까 괜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시간만 낭비한 결과가 된 거고 이게 가장 그 어떤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거는 사실 경제에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산업이라든지. 어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냐면은 기존에 안정되어 가던 공급망들, 가령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 배터리 공급망들을 다 완성을 해놨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어떤 북미 지역의 어떤 전기차의 급속한 둔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령 그게 그 사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광물단부터 시작을 해서 소재, 배터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공급망 전체를 갖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게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과 로비 단체 말씀해 주셨지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그렇죠.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는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답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네네네.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네요. 이게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오바마 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네.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기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트럼프 위기가 되면서 확 후퇴를 하니까 또 내연기관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왔었는데 이때는 또 전기차에 줄을 섰다가 그다음에 다시 트럼프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됐었죠? 다시 내연기관차로 회귀하는 형태를 사실은 보였거든요. 원래 개별 어떤 기업들의 입장을 놓고 보게 되면은 가령 뭐 혼다라든지 포드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 폐지가 이게 사실은 반대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어떤 장기적 경쟁력이라든지 혁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맨 처음엔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속해 있는 그 로비 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동차 혁신연합이라는 회사가 그 단체가 있습니다. AAI라는 어떤 단체인데 이 단체는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규제 완화나 폐지에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을 갖다 취한 거죠. 심지어 테슬라 CEO는 스스로가 전기차 회사이면서도 네. 사실은 트럼프 캠페인에 얼마를 했죠? 2억 8,800만 달러를 갖다 기부하는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반하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행동들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기타 전기 트럭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그 다임러나 볼보 등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는 회사들입니다. 또 다른 로비 단체인 그 트럭 및 엔진 제조업체 협회라고 있어요. EMA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엔 규제 완화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사실은 로비 단체들은 일관된 어떤 뭐라고 할까 행동 지침이라든지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정치의 어떤 변화, 정치권이 가령 뭐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다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는 에 따라서 거기에 줄을 서기 바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가령 이 스스로라도 정치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스스로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동화라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당위성이잖아요. 반드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 매진을 했어야 되는데 정치가 바뀜에 따라서 정치에 줄을 서면서 스스로를 갖다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차츰차츰 연결이 되다 보니까 중국은 약진을 하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몰락을 하고 그렇죠. 자동차 시장에서 그 위상이 어떻게 보면은 대역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기도 하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은 중국이 거의 장악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선구 기업들 많지 않습니까? 가령 뭐 테슬라도 있는 거고요. 가령 뭐 볼보, 가령 뭐 폴스타, 뭐 벤츠나 BMW,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로 수출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일단 다 포함됐다는 걸 갖다 전제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만 놓고 보게 되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량에 어떻게 보면 힘을 쏟는 동안 중국은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죠. 미국에서의 어떤 자동차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고용의 5%를 책임지고 있어요. 미국 노동자들의 20명 중에 1명은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종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단순하게 어떤 소비자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국가의 어떤 핵심 전략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자동차 생태계가 일단 무너지게 되면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차 이런 어떤 미래 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금속 가공이라든지 공작 기계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방산 및 그 이중용도의 어떤 첨단 산업을 갖다 지원하는 어떤 인프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미국의 빅3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가령 GM, 포드, 지금은 스텔란티스로 이름을 바꿨지만은 옛날에 그 회사가 뭐였죠? 갑자기 크라이슬러가 이제 스텔란티스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 세 회사가 1960년도만 갖고 있었던 미국 국내에서의 어떤 점유율은 사실은 90%를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이게 38%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빈자리를 갖다가 가령 일본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등등등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치고 올라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어떤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의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점유율도 지금은 이제 중국에 완전히 역전을 당했다는 얘기죠. 1995년에서 2022년까지 이렇게 긴 기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1995년도만 하더라도 한 3%에 불과했어요. 근데 22년도에는 이게 25%까지 3배 확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점유율은 23%에서 1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배력이 또 강해지고 있는데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는 일본으로 알고 있지만 23년도에 일단 중국이 추월을 했습니다. 중국은 491만 대, 일본이 442만 대고요. 25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중국은 710만 대, 일본은 400만 대거든요. 네. 이 중에 40%가 EV라든지 이런 친환경차예요. 전기차로. 네, 물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토종 브랜드가 아닌 테슬라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가령 뭐 폴스타라든지 벤츠 뭐 그러면 뭐 등등 현대차 같은 경우도 거기서 만들어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거니까 이게 그 중국의 수출 물량으로 어떤 잡히는 건 잡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 시장의 패권은 일단은 중국이 어떻게 됐든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장악하고 있는 형태가 됐다. 특히 미국과 그 중국의 어떤 자동차 분야의 그 R&D 어떤 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그림이 여기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기 보시죠. 그 아랫부분은 이제 $1,000당 얼마를 갖다가 R&D에 투자하느냐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은 한 $1.5를 투자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기업들이 $4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섹터 그 자동차 산업의 자신들 기업 중에서 한 30% 정도를 중국 기업들은 R&D에 투자를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한 15%밖에 R&D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는 사실 없는 거고요. 중국 자동차의 어떤 국가별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놀라워요. 특히 이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뒤에 뭐 칠레라든지 가령 태국이라든지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나라의 그 10대 중에 3대가 중국 차라는 얘기고요. 그렇군요. 대부분은 지금 중국 자동차의 국가별 점유율을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대부분은 신흥국들입니다. 아직도 선진국에는 그렇게 많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신흥국 시장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그 선진국 시장에 이제 진입을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선진국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차에 대한 어떤 믿음도 부족하고 중국차를 막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틀어막고 있는 거고 EU 같은 경우도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은 서서히 장벽을 높여가는 단계다 보니까 주로 선진국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흥국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차의 어떤 약재를 갖다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는 우회 수출 전략을 굉장히 많이 취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 멕시코 같은 경우 있죠. 그 점유율은 7.7%밖에는 안 되지만 두 번째. 네. 사실은 이 중국산 차가 제일 많이 수출되던 데가 기존에는 러시아였는데 이게 지금 멕시코로 옮겨갔거든요. 이렇게 옮겨간 이유는 뭐냐? 멕시코를 갖다 터전으로 삼아서 북미나 아니면은 뭐 남미 지역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어떤 욕심들이 있는 거고요. 요즘 들어선 최근에는 중동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중동이 큰 시장이니까. UAE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중동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제 전략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유럽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메이드 인 EU를 갖다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피하기 위해서 헝가리나 스페인에 이제 생산 기지를 마련하는 등으로 이런 어떤 우회 전략을 갖다가 굉장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산 차량들이 주춤하고 유럽의 어떤 차량들이 주춤한 사이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이 거의 전 세계 시장을 갖다가 장악을 해나가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평론가님 이게 네. 이 위협이 일본의 그 과거 그 네. 공세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차가 예. 1980년대, 1990년대죠. 일본 차, 유럽 차가 약진을 했죠. 근데 그때는 뭐냐? 같은 내연기관차의 어떤 경쟁이었단 말입니다. 패러다임 전환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하느라고 북미 자동차 회사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어떻게 보게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의 어떤 OEM들한테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배터리, 소재, 배터리,
그다음에 고도화된 전장 능력까지 완전히 수직 계열을 해나가면서 경쟁력을 갖다가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어때요? 내연기관차에 자꾸 법의 힘을 빌려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그냥 연장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심지어는 이런 어떤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령 그 코닥이라든지 코닥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개발을 해놨었지만 필름 카메라에 안주하다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됐잖아요. 노키아 역시 마찬가지죠. 그 피처폰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위상을 장악하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 모바일폰, 지금 인터넷이 되는 이 휴대폰 시장에 적응을 못하면서 완전히 도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똑같은 일이 미국의 자동차 OEM들한테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평론가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어쨌든 그 시장에서 이기려면 남 배 아파서 하지 말고 정말 관심과 열정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미국은 IRA라든지 유럽은 IAA를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가 중국산 자동차를 얼마 전에 막으려고 하는데 이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 사실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될 미래 산업이 전기차라고 전동화라고 한다면 그 길에 매진하는 것만이 사실은 지금 약간 좀 어렵더라도 사실은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역사가 보내주는 혁신을 게을리하다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어떤 역사의 경험들이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동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대세고 여기서 지금 물러나고 있다는 얘기 자체는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국이 추락하고 중국은 어쨌든 좀 치고 올라가고 중국은 그 생태계 밸류체인을 구축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AI 첨단 산업일수록 더 심화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도 중국을 좀 살펴볼 이유가 또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를 기존에 만들던 OEM들은 이런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 적응을 못하면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적응을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게 사실은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산업에서 우리는 투자의 맥을 좀 잘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워낙 좀 잘해주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소식 좀 부탁드리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증시 일정들과 특징 종목, 기업들 살펴보는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옵션 만기를 들어있고요. 또 오늘은 코스모 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내일은 4월 미국의 CPI가 나올 예정이고요. 수요일에는 미국 4월의 PPI가 공개가 됩니다.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방중 무려 9년 만인 만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장을 한 코스모 로보틱스 관련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의 호재 받아가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급등했는데요. 코스모 로보틱스 역시 로봇 관련주인데요. 사람이 직접 입을 수 있는 재활과 보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이전의 이름은 엑소 아틀레트였고요. 밤비니 틴즈라고 해서 이 미취학 아동을 위한 소아용 보행 로봇을 개발해서 2022년도에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6,00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오늘
오늘 장중 한때 4배 이상 뛰면서 24,000원 선까지 터치를 했고요. 현재도 250%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또 핵심 경쟁력은 역시 소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좀 포괄하는 게 경쟁력으로 갖고 가고 있고요. 그럼 이후로 좀 어떤 계열사를 잇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열사로는 코스모 화학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 강력한 성장세로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3% 이상 올랐고요. 2차 전지의 주재료를 생산하는 그걸 좀 주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 유일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독점력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역시 25개 분기 연속 흑자로 MLCC 2형 필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관련해서 로봇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역시 의료, 재활, 일상생활에 좀 필요한 로봇들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코스모 로보틱스가 오를 때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고요. SBB테크는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로봇주가 오르면 같이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유진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이번 상장 공동 주관사로 IPO 흥행에 따른 수혜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SBB테크는 금요일장에서도 좀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도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NH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약보합권에서 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SBB테크 거의 상한가 가까이 맞고요. 유진투자증권 3.73%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 로보틱스 관련 주들은 금요일에 좀 크게 올린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추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였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전망되는 상황인데요. 옥석 가리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 오전 10시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